경제 전문가가 말하길 삼성과 하이닉스의 몰빵된 경제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수출도 몇십 %씩 빠지고 기업 영업이익도 몇십 %씩 빠지는 걸 1, 2년 안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라고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3년에서 5년 간다. 다른 하나는 올해 안에 가격이 꺾인다. 2년 안에 영업이익 몇십 %가 빠진다. 오늘 말씀드릴 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숫자 하나하나로 설명을 들으니까 반박할 구석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셔야 하는 반대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선구자 같은 기업이죠. 마이크론은 1분기 영업이익률이 69%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72%니까 반도체 호황기 맞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존재해요. 마이크론은 12월, 1월, 2월 실적이고 SK하이닉스는 1월, 2월, 3월 실적이에요. 3월의 메모리 가격이 12월보다 훨씬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높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박사님 계산으로는 75에서 80%는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72%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1,500원 수준인데 2018년 호황기 때는 1,100원이었어요. 박사님이 모델을 돌려보니까 환율이 50원 오르면 영업이익률이 약 15% 올라갑니다. 지금 환율은 그때보다 약 400원이 올랐죠. 50원의 8배. 그러니까 환율 효과로만 영업이익률이 약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환율 효과를 빼고 나면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40%가 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2018년 호황기에 55%였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역대 최고가 아니라 역대 평균 이하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론은 물량을 계속 늘렸어요. 중국 기업들도 물량을 계속 늘렸죠. 삼성과 하이닉스는 물량을 줄였습니다. 가동률이 70%에서 80%가 될까 말까한 수준이에요. 가격을 올리려고 일부러 줄인 거죠. 이게 4년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이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드램이든 낸드든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 거의 10년 동안 일정해요. 최근 10년 동안 거의 일정해요. AI 때문에 수요가 폭증했다는 말은 숫자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일반 소비자들 PC, 휴대폰 판매는 줄고 있고요. 서버 빼면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줄이면 되지 않냐? 여기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을 늘리는 데는 상한선이 없어요. 공장을 더 지으면 되니까. 근데 줄이는 데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청산하는 게 아닌 이상 정상 경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가동률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도 공장을 짓고 있고 신입사원도 뽑고 있죠. 박사님은 지금이 그 하한선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추가로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유지. 근데 유지만 해도 가격은 못 올라가요. 왜냐? 중국과 마이크론은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유지를 하면 시장 전체 공급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말하는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은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4년을 깎아서 끌어올린 가격이 공급 한 줌만 늘어나면 무너지는 구조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4년간 감산하면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약 19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디램 점유율이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중국 디램 점유율이 7에서 8%까지 올라왔습니다. 낸드는 10%를 넘었고요. 왜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격을 올리려고 공급을 더 깎은 그 1년이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중국 메모리에도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말이면 중국 점유율이
15에서 2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12년에 일본 엘피다가 파산하고 마이크론이 인수하면서 메모리 시장은 사실상 3강 체제가 됐어요. 치킨 게임이 끝난 거죠. 그때부터 메모리는 다운 사이클에서도 적자가 안 났어요. 코로나 때 한번 빼고요. 근데 중국 점유율이 두 자릿수가 되면 다시 4강 체제가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다시 살아납니다. 박사님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에서 2년 이익을 위해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놨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격이 한번 깎이면 왜 빨리 떨어지냐? 원유를 비유하면 쉽습니다. 산유국이 매달 500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팝니다. 물량이라도 늘려서 매출을 맞춰야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메모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산하던 회사들이 가격이 꺾이는 순간 일제히 증산으로 돌아서요. 물량이라도 늘려야 실적을 지키니까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순식간에 심해지고 가격은 급락합니다. 박사님이 슈퍼사이클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메모리 가격은 늘 피크고 완만한 하락은 없어요. 올라갈 땐 천천히, 떨어질 땐 절벽처럼 떨어지는 게 메모리 시장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한 분의 의견입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여전히 2027년, 2028년까지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들고 온 숫자들은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영업이익률 72%의 절반이 환율 효과라는 점, 4년째 감산이 정상이 아니라는 점, 중국 점유율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로 뛰었다는 점,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오를 때만 있고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이 잔치의 한복판인지 잔치의 마지막 순간인지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지금 당장 삼전이나 SK하이닉스를 가지신 분들에게 겁을 주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후일을 대비하라는 경고에 가깝죠. 지금 당장 삼전 팔고 다른 종목 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쩌다 보니 삼전으로 수익 내긴 했는데 얼마 되면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팔아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도체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아직 제대로 안 오른 종목을 찾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력 관련 종목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기 시작하자 전력이 부족해서 여러 전기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다음 트렌드일 것이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 사람들에게 아직 관심이 없는 정보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재미있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정보를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이기 때문이죠. 만약 조금 지루하더라도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라며, 화면에 보이는 번호,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요. 여기에 정확한 투자 정보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지루하시겠지만 투자자로서 감히 100%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